급박한 영화의 한 장면이나 레이싱 경기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드리프트. 일본의 레이싱 만화 이니셜 D의 관성 드리프트 장면은 많은 양카 오너들의 가슴을 울렸고 2000년대 초 수많은 차량들을 폐차시킨 비운의 기술입니다. 전륜 차량으로 드리프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륜보다 가격이 비싼 후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도로 위의 무법자 과학 5기가 드리프트를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드리프트를 하며 멋있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만, 일반적인 주행에서 드리프트가 발생했다는 건 거의 사고가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레이싱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리프트를 멋의 용도가 아닌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빠른 코너 탈출이나 사고 회피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전문 교육을 받은 인원의 이야기고, 우리는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에 힘을 빌려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드리프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영상을 본다고 실제 사고 상황에서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습해보겠다고 일반 도로에서 시도를 해봐서도 안 되지만, 드리프트를 하는 레이서들의 발과 손은 어떤 조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드리프트의 원리와 그 안에 숨은 물리학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며 시속 30km로 전진할 때 도로와 타이어가 붙어있는 한 점의 속도는 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얼핏 생각하면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30km이니 바닥과 붙어있는 바퀴의 한 점의 속도도 시속 30km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 점의 속도는 0km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바닥과 만나는 바퀴의 한 점의 속도가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충분한 접지력이 확보되어 엔진의 구동력이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점의 속도가 0이 아닌 상황도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바퀴가 미끄러지는 상황이고, 이를 슬립이라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급가속을 할 때 끼익 하면서 바퀴가 헛도는 상황과 얼음이 있는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바퀴와 땅 사이에 충분한 접지력이 있어야만 하고, 만약 충분한 접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차를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바퀴는 서스펜션을 통해 축 늘어지게 만들어져 있어 다양한 노면에서도 땅과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유선형의 차체로 인한 공중에 뜨려는 양력을 누르기 위해 다양한 파츠들이 장착되기도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무로 된 타이어에 아주 작은 미소 슬립들이 발생하지만, 정상적인 직진 주행 중에는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가 코너에서 선회를 하게 된다면 직진 방향의 힘이 아닌 원심력에 의한 가로 방향의 힘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를 코너링 포스라고 부르는데요. 코너링 포스는 타이어의 표면에 미세하게 미끄러지며 옆을 향해 힘껏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힘인데, 코너링 상황에서 코너링 포스가 작용하게 되면 타이어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실제로 자동차가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이를 버티며 나아가면 그립주행이 되고, 그 한계를 넘는다면 타이어에서 끼 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자동차의 바퀴는 일반적으로 4개가 달려 있는데, 이 4개의 바퀴가 동시에 미끄러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개의 바퀴 중 앞에 2개에서 먼저 슬립이 발생하면 언더스티어로 원하는 만큼 조향이 되지 않고, 뒷바퀴에서 먼저 발생하면 오버스티어가나 의도했던 조향보다 더 많이 꺾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마찰력으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찰력은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물체의 무게와 지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 계수의 곱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마찰력은 코너를 놓을 때 원심력을 버텨주는 역할도 하지만 엔진의 힘을 전달해 앞으로 나아갈 때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바퀴는 횡방향의 원심력을 버티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면을 뒤로 밀어내는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바퀴 굴림의 전륜구동 차량은 앞에 2개의 바퀴가, 뒷바퀴 굴림의 후륜구동 차량은 뒤에 2개의 바퀴가 먼저 마찰력의 한계에 도달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중 뒷바퀴의 접지력이 상실되어 오버스티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드리프트라고 부르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뒷바퀴 굴림의 후륜구동 차량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드리프트는 후륜차의 전유물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상황이나 노면 상태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 등 다른 외부 변수에 의해 순간적으로 전륜 자동차에서도 뒷바퀴가 먼저 접지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를 전륜 드리프트라고 부르게 되죠. 유명한 영상 중에 이원일 선수의 전륜 드리프트 영상이 있는데 앞차와의 순간적인 충돌로 인해 뒷바퀴의 접지력이 상실되었고 이를 빠르게 반응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레전드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뒷바퀴의 접지력을 잃게만 만든다면 드리프트의 첫 번째 단계는 달성할 수 있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뒷바퀴의 회전을 멈추게 해도 되고 순간적으로 더 큰 힘을 가해 헛돌게 만들어도 됩니다. 또 전륜 차량에서 브레이킹을 통해 앞으로 하중이 쏠려 그 순간 뒷바퀴의 접지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발생을 하죠. 어찌되었든 뒷바퀴가 접지력을 잃는 순간부터는 차는 스핀을 돌듯이 급격한 회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관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직진을 하던 차에서 회전을 하며 뒷바퀴의 접지력이 상실되었으니 공중에 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체는 관성에 의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차의 앞바퀴는 땅에 붙어 회전축 역할을 하며 차가 돌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카운터 스티어링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조향각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프트 영상들을 보면 차의 회전과 반대 방향으로 앞바퀴가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카운터 스티어링을 잡고 뒷바퀴의 접지력이 확보되는 순간 다시 진행 방향으로 핸들을 되돌려 놓아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습이 없이는 하기 힘듭니다. 그럼 만약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지 않고 당황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앞바퀴도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며 접지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개의 바퀴가 모두 통제에서 벗어나 차량을 조종할 수 없게 되는데 사고가 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버스티어가 아닌 언더스티어라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언더스티어는 원하는 조향보다 적게 조향이 된 것이니 가려는 방향으로 핸들을 더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 앞바퀴의 접지력이 돌아오며 조향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후륜 차량이면 시간이 날 때 현대차나 BMW 드라이빙 서클을 이용해 대처 방법을 배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드리프트나 대처 방법들은 현재 출시되는 자동차에서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운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드리프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차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 제어 장치들이 순간적으로 개입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죠. 대표적으로 리미티드 슬랩 디퍼런셜이라는 장치와 4바퀴의 구동력을 각각 배분할 수 있는 토크 벡터링, 그리고 급브레이크 상황에서 접지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ABS 시스템 등 다양한 장치들이 작동해 드리프트를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너들은 디퍼런셜 기어를 용접해 슬립이 잘 일어나도록 튜닝을 하기도 하는데 굳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은 직접 하기보다 멋진 영상들을 구경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